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워왔었어요. 자, 1차 부등식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개념으로 사용되는 거는 부등식의 성질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 중학교 때 배운 걸 바탕으로 고등학교 와서는 연립 1차 부등식이라든지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이라든지 1차 부등식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푸는 방법을 다뤄봤어요. 이제 1차 부등식을 다양하게 다뤄봤으니 2차 부등식도 배워봐야겠죠. 오늘은 2차 부등식을 배울 건데요. 그냥 2차 부등식은 배우는 게 아니라 제목을 보니까 2차 함수와의 관계를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아까 말했듯이 1차 부등식은 거의 다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었으나 2차 부등식은 조금 달라요. 푸는 방법이 1차 부등식과 어떻게 푼다? 제목에서처럼 2차 함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푸셔야 돼요. 그게 좀 다르다는 점. 자, 그럼 과연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 2차 부등식의 정의를 한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교과서 83쪽에 중간쯤에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밑줄 치면서 봐볼까요? 2차 부등식은 뭘 보고 2차 부등식이라고 부를까라는 건데 충분히 여러분들 추측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부등식이 들어가야겠죠. 부등호가 들어가야 되고 부등식에서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했을 때 바로 이런 꼴로 정리되는 애들 있죠. 이런 꼴이 무엇이냐? 2차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당연히 부등호는 있고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부등식을 바로 우리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한다. 이 정도는 충분히 추측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정리했을 때, 이항시켜서 정리했을 때 한쪽에는 x에 대한 2차식이 있고 부등호가 들어가면 바로 걔를 2차 부등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교과서 83쪽에 탐구하기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 건데요. 자,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아까 찾아보자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 말 자체를 어디서 많이 봤었어요. 어디서 많이 봤었냐면 첫 번째 소단원에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알아봤었단 말이에요. 기억나나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어떤 관계가 있었죠? 2차 함수의 그래프랑 어디의 교점? 그쵸? x축과의 교점의 무슨 좌표? 바로 x좌표가 뭐랑 똑같았죠? 바로 얘가 뭐랑 똑같았다? 2차 방정식의 는 0을 붙인 y 띄고 는 0을 붙인 2차 방정식의 해와 정확히 일치했었단 말이에요. 요런 관계가 있었어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은. 자, 그걸 이용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웠던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과연 2차 부등식과 함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볼 건데요. 꽤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일단 한번 그럼 탐구하기 문제를 풀어보면서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2차 함수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오른쪽에 그렸대요. 자, 여기 보니까 x축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쵸?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얘네들이 뭐가 된다?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고요. 즉, 함수값이 0이 된다. 함수값은 y값이잖아요. y값이 0이 된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인 x값을 대답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즉, 2차 방정식의 해를 대답해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즉 마이너스 1과 3이다. 쉽게 대답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이었고요. 이번에는 함수값이 0보다 큰 x값의 범위를 말해보라고 했어요. 자, 그럼 함수값은 마찬가지로 y값입니다. y값이 0보다 크다. y값이 얘잖아요. 2차식을 한번 쓸게요. 이 y값이 0보다 큰
x값의 범위를 말해라. 바로 이게 우리가 방금 전에 정의했던 2차 부등식이죠. 이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말해라. 즉, 이 2차 부등식을 풀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걸 과연 어떻게 푸냐? 아까 말했듯이 이 2차 식은 y값이란 말이에요. 이 빨간색 그래프에서 y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y는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0보다 큰 부분은 어디냐? 한번 색칠을 해볼까요? 좀 굵게 해서 색칠을 해보면 y값이 자, 이 점 같은 경우에는 y가 0보다 크죠? 왜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점 같은 경우에는 y가 0보다 작아요.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함수값, 즉 y값이 0보다 큰 부분을 색칠을 해보면은 바로 여기구나 라는 걸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은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마이너스 1은 딱 y값이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포함하지 않고 요 위에 부분, 3도 포함하지 않고 요 위에 부분이 바로 함수값이 0보다 큰 그래프가 되겠네요. 자, 근데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x값의 범위. 그러면은 요 노란색 그래프가 그려지는 x값의 범위를 칠해보면은 어디가 그려지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네요. 왜요? 이 부분을 대입해야지 y값이 0보다 크잖아요. 요 부분 대입하면은 y값이 0보다 작아지잖아요. 바로 이 노란색 그래프가 그려지는 x 범위는 여기가 되겠네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면 되냐? x는 일단 마이너스 1은 안 포함하고 더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이쪽도 있죠? x는 3보다 크거나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지금 이와 같은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었냐면은 그림을 그려서 정말로 함수값이 0보다 큰 부분을 찾아서 그거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답해줬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거의 전부거든요.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푼다? 일단은 2차 함수를 그려야 돼요. 근데 2차 함수를 그려서 정확히 이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려면은 이 좌변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를 해서 해를 구해줘야겠죠. 2차 방정식의 해를 쓰시고 그 다음에 0보다 큰지 작은지 부등호를 확실히 보고 그것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답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조금 들어오시나요, 내용이? 자, 한번 교과서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은 이제 문자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딱딱하게 보일 수 있지만 방금 전에 탐구하기에서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 있는 예시를 다뤄봤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럼 봐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의 해는 어떻게 구하느냐?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y는을 붙여서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이 y값이 0보다 큰 x값의 범위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y값이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x의 범위, 당연히 교점은 포함 안 하고 바로 이 빗금친 부분이 2차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만약에 a가 음수라면은 위로 볼로 그려질 거고 어쨌든 똑같이 y값이 0보다 커야 돼요. y값이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위쪽에 있는 부분을 보면 여기고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x범위니까 바로 이 빗금친 부분, 교점은 포함 안 하고 이 부분이 바로 2차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밑줄 쳐볼까요? 2차 부등식 얘의 해랑 뭐랑 똑같냐면 y는을 붙인 2차 함수에서 y가 0보다 큰 x값의 범위랑 같고요. y가 0보다 큰 x값의 범위는 뭘 말하는 거냐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를 말합니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말했어요. 2차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구하냐? 2차 함수로 바꿔서
y가 0보다 큰 함수값이 0보다 큰 x값의 범위를 찾는데 함수값이 0보다 크다는 건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그래프 범위의 x값의 범위를 말하는 거다. 이 1, 2, 3번이 다 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0보다 클 때만 다뤄봤는데요. 0보다 작다가 나와도 똑같은 얘기죠. 2차 부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의 해는 어떻게 구하냐? 함수로 그려서 이 함수값이 0보다 작은 x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고요. 함수값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로 바꿔서 직접 그래프를 그리셔서 x축보다 위쪽에 있는 걸 원하는 건지 아래쪽에 있는 걸 원하는 건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직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지금 x축과의 교점이 두 개인 걸 그렸거든요. 근데 이 x축과의 교점은 아까 말했듯이 2차 방정식의 해잖아요. 2차 방정식이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경우도 있죠? 중근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표가 어떻게 보면 오늘 수업의 그냥 완전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표를 한번 하나씩 채워나가 볼 건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2차 부등식을 하려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근데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리려면은 x축과의 교점을 구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걔는 뭐였죠? 2차 방정식의 근이었죠. 그래서 근이 서로 다른 경우, 중근인 경우, 그리고 허근인 경우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예시들은 문자로 나와 있는데 모든 경우는 A가 양수인 경우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A가 양수다. A가 양수예요. 그러면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X축이 이런 식으로 교점이 두 개가 생기게 지나가겠죠.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놨으니까 하나의 X좌표는 알파, 다른 하나 교점의 X좌표는 베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지금 이 그림이 이해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중근을 가져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A는 양수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중근을 가지려면 한 점에서만 교점이 생겨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딱 여기 한 점에서 교점이 생기게 X축이 지나가겠죠. 그 중근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이기 때문에 얘가 알파이자 베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허근이다. 그러면 서로 다른 허근은 우리가 만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X축이 여기 X축이죠. 여기 X축이고 X축과 만나지 않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요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만약에 0보다 큰 범위의 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0보다 큰 범위, X축보다 위에 떠있는, 즉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교점은 포함하지 않고 위에 부분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X 범위를 대답하셔야 돼요. 그럼 X 범위는 이 범위가 되겠죠? 이 범위가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하는데요? X는 알파보다 더 왼쪽이니까 알파보다 작아야 되는데 알파는 포함 안 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또는 X는 이번엔 베타보다 오른쪽,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엔 조금 바뀌었어요. 뭐가 추가됐죠? 는이 추가됐어요. 자, 는이 추가됐다는 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까지 포함해서 X축보다 더 크거나 같은 부분을 칠해 주셔야 돼요. 크거나 같은 부분까지요. 이번엔 알파와 베타를 추가시켜야겠네요. 이렇게 그럼 해주시면 이제는 빨리 할 수가 있겠죠. 는을 추가시켜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0보다 작다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차함수 그래프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밑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 지금 는이 없으니까 는 빼고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해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x 범위는 바로 이 안쪽 부분이 되겠네요. 즉 x는 알파와 베타는 포함하지 않고 그 사이가 되겠네요. 자, 그럼 는이 추가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는이 추가되면은 요 알파랑 베타를 추가시켜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남은 칸도 좀 빨리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0보다 크다예요. 자, 0보다 크다는 건 x축 안 포함하고 0보다 큰 부분, 이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x 범위는 어떻게 돼요? 전체 다 칠해지는데 딱 알파만 빠지네요. 자,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알파만 딱 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x축 포함해서 x축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를 칠해보면은 전체가 다 칠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모든 실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0보다 작은 범위네요. 그럼 0보다 작다는 건 x축 안 포함하고 밑에 그려지는 그래프를 칠해야 되는데 밑에 그려지는 그래프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칠할 그래프가 없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x 범위도 없는 거죠. 즉 이때는 해가 없다라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다는 x축을 포함해서 그 밑에 부분을 칠해야 되는데 밑에는 없고 x축 포함할 때 딱 이 알파 값 하나가 있네요. 즉 0보다 작거나 같은 이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는 알파 딱 하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떠있네요. 해보겠습니다. 0보다 큰 부분 칠해봐야죠.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칠해야죠. 그럼 전체 다네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모든 실수가 될 거고 0을 포함해서 다 0보다 크다. 0 포함할 건 없고 어쨌든 크다가 포함되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실수가 되겠죠. 이번엔 0보다 작다.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을 칠해줘야 되는데 칠해줄 그래프가 없어요. 그러면 해가 없다가 되겠죠. 자,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x축 포함해서 x축 포함하고 밑에 부분 칠해줘야 되는데 없죠? 없습니다.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2차 부등식 해를 구해야 돼요. 즉, 이 중에 하나를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얘를 바로 구할 수가 없죠. 답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를. 자, 근데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려면은 x축과의 교점이 2개인지 1개인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x축과의 교점이 몇 개인지 빨리 파악하는 방법은 뭐였죠? 판별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차 부등식 문제를 만났을 때 맨 처음에 해야 할 일은 판별식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혹은 아니면 바로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판별식을 먼저 했다고 해도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나왔으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이 알파랑 베타를 직접 구해야지 최종 답을 할 수 있거든요. 즉 어쨌든 뭐 인수분해는 나중에는 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인수분해를 하시던가 판별식을 먼저 이용해서 근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판별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그래프를 그려서 직접 이것처럼 방금 한 것처럼 그래프를 색칠을 해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거꾸로 다시 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판별식 혹은 인수분해를 먼저 따져보고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려서 직접 그려서 그 다음에 해를 찾으면 된다. 바로 이게 오늘의 총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 시간을 가져야겠죠? 자, 예제 문제는 따로 풀지 않을게요. 예제 문제는 따로 풀지 않고요. 예제는 어차피 답이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 내서 이해 안 가실 때 천천히 읽어보시고 오늘은 문제만 먼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 84쪽에 있는 문제 1번이거든요. 자, 같이 풀어봅시다. 먼저 일단 동영상 멈추고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다시 재생해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저변으로 다 넘어가 있고 내림차순에 x에 대한 2차식이 딱 또렷하게 보여요. 자,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해야 할 작업이 뭐라 그랬냐면 판별식을 하거나 인수분해를 해봐라 했어요. 자, 딱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거든요. 2x, x, 4, 1 그리고 여기다가 붙이면 이렇게 딱 해보면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좌변의 2차식을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해야 돼요. 인수분해를 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뭘 해야 되죠? 2차 함수를 그려야 되죠. 2차 함수와 x축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 그려야 합니다. 자, 일단은 인수분해를 했을 때 근이 2개 나왔잖아요. 2차 방정식으로 보면 근이 2개 나왔다는 거는 x축과의 교점이 2개 생긴다는 거고 얘를 2차 함수처럼 보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겠네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자, 우리는 얘와 얘, 교점의 x좌표를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왜죠? 해니까요, 해. 얘의 해는 마이너스 2분의 1, 얘의 해는 4니까 위치도 정확히 마이너스 2분의 1,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려서 따져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해를. 자,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요. 작거나 같은 거는 x축 포함해서 더 밑에 부분에 색칠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 답은 이 범위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x의 범위는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4를 포함하고 그 사이 값, 즉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단 크거나 같고 4보단 작거나 같다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생각보다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니까 좀 간단하죠? 자, 아직은 천천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얘가 등장했네요. 지금 얘가 등장한 걸 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게 지금 뚜렷이 보이죠? 근데 우리가 아까 표로 정리했을 때는 A가 양수일 때만 한번 따져봤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 그대로 푸셔도 되지만 우리는 A가 양수일 때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최고차항을 양수로 바꿔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자, 하나의 팁입니다. 2차항 개수가 음수인 경우 어떻게 한다? 양수로 바꿔준다. 바꾸기. 자, 근데 양수를 어떻게 바꿔요? 양변에 뭘 곱해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근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자, 지금 부등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음수를 양변에 곱한다? 그러면은 부등호 방향을 유의를 하셔야겠죠. 부등호 방향 유의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아두시고, 하나의 팁으로 알아두시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1로 바꾸고 0은 마이너스 곱해봤자 0이고 중요한 건 부등호가 바뀐다고요. 그러면은 1번과 같은 2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새로운 문제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2차 함수를 그릴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얘의 해를 구해봤자 2번의 해를 구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다만 부등호 방향 바꾸실 때 꼭 주의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판별식을 구해보거나 인수분해가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바로 보이네요. 보죠? x 플러스 11,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큰 x의 범위를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2차항의 개수가 양수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바로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이 값과 이 값도 대답을 할 수가 있죠. 해가 마이너스 11과 1이니까 마이너스 11과 1이 되겠네요. 0보다 큰 범위를 대답하래요. 0보다 크다는 건 x축을 안 포함하고 위에 부분이잖아요. 위에 부분에 그려지는 그래프는 얘고요. 이거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는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럼 답을 뭐라고 하면 돼요? x는 마이너스 11보다 더 왼쪽이니까 작거나 또는 x는 1보다 크다. 바로 얘를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지금 더 말씀드렸어요. 뭘 말했죠? 2차 항의 계수가 음수면은 양수로 바꿔라. 그때 마이너스를 곱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에 유의해라 라는 거 말해뒀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문제 2번 풀어보겠습니다. 교과서 85쪽에 나와 있죠. 문제 2번도 한번 영상 멈추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다음에 다시 재생해주세요. 자,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죠. 예, 2차 함수를 그릴 거예요. 자, 그리려면 인수분해를 해보던가 판별식을 따져봐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바로 보이는데요. 바로 보여야죠. 이 정도는 정확히 뭐죠?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완전 제곱식이네.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면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고, 그러면 얘는 x축과의 교점이 정확히 딱 하나라는 얘기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확히 이 점은 뭐죠? 얘 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그림을 따져서 해를 구하시면 되겠죠. 0보다 큰 범위를 묻고 있어요. 즉 x축을 포함하지 않고 위의 부분에 색칠을 하라는 얘기죠. 위의 부분. 바로 이 빨간색 그래프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를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3은 제외한 모든 숫자가 다 답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써준다고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2번 풀어볼게요. 2번 풀려고 하니까 2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게 딱 보이네요. 어떻게 한다? 양수로 바꾼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다 곱할게요.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0. 그 다음에 주의할 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 자, 좌변이 바로 인수분해 보이네요. 완전 제곱꼴이네요. 마찬가지로. 그럼 2차 함수로 나타냈을 때 x축과 정확히 한 점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 한 점의 값은 4가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 뭘 원해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x축을 포함해서 밑에 부분에 색칠을 하려고 보니까 그래프가 없어요. 딱 얘만 들어가겠네요. 그러면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그럼 답은 이제 뭐라고 해주면 된다? x는 4. 딱 이 하나의 값만 들어가겠네요.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조금씩 더 익숙해지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86쪽에 있는 3번도 풀어볼게요. 3번 영상 멈추고 한번 직접 풀어보고 다시 재생해주세요. 네, 3번입니다. 자, 인수분해를 해보려고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돼요. 자, 인수분해가 안 되면 한번 우리 판별식을 따져볼까요? 얘를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9 마이너스 40이네요. 그럼 마이너스 31이니까 음수네요. 자, 판별식이 음수다. 그럼 뭐예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거는 2차 함수의 그래프로 그렸을 때 어떻게 만난다? x축과 안 만난다. 2차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과 안 만나게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바로 이 2차 함수를 그리면은 이렇게 떠있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를 찾으시면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찾고 있어요. 0보다 크거나 같다. x축을 포함해서 위에 부분에 그려지는 그래프를 칠해주시면 되는데 전체 그래프가 칠해지네요.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x 범위도 뭐겠어요? 당연히 모든 실수가 답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2번 문제도 해보겠습니다. 얘도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자, 인수분해를 해보려니까 안 돼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왠지 음수가 나올 것 같은데 해봅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1 마이너스 10이니까 당연히 음수가 나오네요. 자, 그럼 어떻게 그려진다? x축과 안 만나게 그려진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똑같이 그려지겠네요. 자, 근데 이번에는 0보다 작다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0보다 작은 2차 부등식을 물어봤기 때문에 0보다 작다는 거는 x축을 안 포함하고 밑에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부분에 그려진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무것도 없어요. 즉 칠할 게 없네요.
그러면은 칠할 게 없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도 없어요. 즉 얘는 해가 없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2차 함수 부등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봤었는데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표가 오늘 배운 내용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차 부등식은 1차 부등식과 달리 2차 함수와의 관계를 따져서 풀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풀었었죠? 일단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근데 2차 함수 그래프가 이처럼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그려진단 말이에요. 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그려지죠? 근 때문에요. 근 때문에 달라지죠.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문제를 보시면 뭘 하셔야 되냐면은 판별식을 따져보시던지 아니면 인수분해를 좌변으로 다 이항시켜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따지신 다음에 뭘 한다? 두 번째 단계로 그래프를 구한다. 그래프를 구할 땐 당연히 근이 있으면 근을 정확히 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를 직접 찾으셔야겠죠. 해를 직접 그래프의 그림을 그려서 찾으셔도 되고 숙달 되시면 딱 그래프 모양만 보고 바로 답을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답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해가. 요거를 뭐 달달달 표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아, 0보다 클 때는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은 때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까 그림 그려서 한 번씩 다 이해시켜 드렸죠. 이해 안 가시면 꼭 복습하셔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1, 2, 3단계에 맞춰서 2차 부등식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판별식이나 인수분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서 세 번째로 해를 직접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2가지 중에 우리는 답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꼭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이 2차 부등식과 관련된 내용 이어서 할 거니까 꼭 복습하셔서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다음 수업 시간에 참여